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집이 팔리지 않아서 힘겨워하는 어설픈 2주택자의 사연입니다. 작년 가을 고점을 찍고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보합 또는 소폭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매수 심리 또한 한겨울 한파보다 더 꽁꽁 얼어붙어서 거래 절벽의 각도는 점점 급경사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급하게 매도를 원하는 매도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벽 낭떠러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뒷걸음질 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포감의 크기만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소개할 케이스는 빠른 자산 형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갈아타기를 위한 2주택에서 기존의 주택이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K씨가 어떤 고민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기존의 집이 팔리지 않아서 일시적 2주택에서 2주택자가 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K씨가 괜히 집을 사서 마음고생 중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며 아내와 세 아이, 중학교 3학년 아들, 중학교 1학년 쌍둥이 딸, 이렇게 세 아이와 함께 인천에서 살고 있는 5인 가정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월 급여는 세후 400만 원 정도입니다. 쌍둥이 딸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아내도 아이들 학원비라도 보태야겠다는 생각으로 3년 전부터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잘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작년 초 홀로 계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정리해서 형제들끼리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상속된 돈은 1억 원 정도였고 그동안 아내가 아끼며 저축해 놓은 돈이 약 5천만 원 정도 있어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여윳돈이 생겼습니다. 아내와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현재 살고 있는 30평형대 아파트를 팔고 여윳돈 1억 5천만 원을 합쳐서 40평형대로 이사 가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저희 3남매 아이들이 커가면서 각자에게 방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에 방 4개짜리 40평형대로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에 바로 옆 단지에 나와 있는 40평형대를 저희 집이 팔리지 않는 상태에서 작년 6월에 선매수를 하였습니다. 선매수를 한 이유는 시세보다 약 4천만 원 가까이 저렴하게 나온 급매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전세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1년 2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8월이 만기다 보니 저희가 살고 있는 기존의 집을 매도해야 하는데 문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부동산에서 집을 팔라고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거래 자체가 뚝 끊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가격 또한 작년 고점 대비 5천만 원 이상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좋았고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에 선매수가 나중에 전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작년에 좋은 가격에 지금 살고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팔았다면 그리고 제값을 주더라도 바로 실입주를 할 수 있는 40평형대를 샀었다면 이런 마음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새로 매수한 집에 전세 만기가 다가올수록 제가 무슨 짓을 했나 싶어 괴로움의 크기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금매로 잡은 집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해를 가져다주고 있으며 마음고생은 더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자 싶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싶어 마냥 손해보고 팔 수는 없으니 2주택이라도 대비해야 할 것 같아 부동산 아저씨께서 최근에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다주택자가 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라는 강의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아직은 일시적 2주택 기간이니 무리를 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40평형대에 미리 이사를 할까 고민해 보았는데 대출금이 큰 데다가 금리까지 계속 오르는 상황이어서 많지 않은 저의 소득으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이자를 감당한다는 것이 벅차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대출 까짓 죽을 때까지 갚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40평형대로 무리를 해서 이사를 하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상태여서 하루에도 12번씩 고민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2021년도 가격은 거품이라는데
이 가격까지 다시 회복하는 날이 올까 싶어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저희 아파트를 평가해보니 물량 폭탄에 이미지 안 좋은 인천의 구축 아파트입니다. 그냥 저 혼자 살기 좋았던 동네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때까지 버티면 집값이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더라도 버티고 살라고 힘이 되는 한 말씀만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힘을 내서 살아야 하는데 요즘 마음이 너무 힘이 드네요. 여기까지가 K씨가 저에게 보내온 상담 메일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K씨에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 세 가지 조언은 우선 첫 번째,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그리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선매수한 40평형대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고 현재 살고 있는 30평형대 아파트는 매매와 전세를 병행해서 내놓아야 합니다. 매매는 아쉽지만 다른 매물과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현재 가격보다 5% 정도 저렴하게 조정해서 내놓기를 바랍니다. 5%라는 돈이 정말 아깝고 큰 돈은 맞지만 지금 겪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전세로도 내놓기를 바랍니다. 해당 단지는 매매는 멈춰섰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실거주자 위주로 전세 수요가 꾸준한 편이어서 전세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매도에 집중을 하되 팔리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전세를 놓는 것도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집이 팔리지 않으면 2주택자로 가면 됩니다. 두 번째 조언은 40평형대 아파트를 선매수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K씨가 무리를 해서 40평형대 아파트를 선매수했던 이유는 가족들에게 물리적으로 넓은 공간을 제공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리가 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선매수한 40평형대로 실입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30평형대가 팔리지 않고 전세를 놓았을 경우 선매수한 40평형대로 실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약 1억 원 정도 돈을 융통해야 하는데 다행히 K씨의 경우 신용대출과 퇴직금 중간 정산 등이 가능해서 유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선매수한 40평대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현재 살고 있는 30평대 아파트에 2년에서 4년 정도 더 살면서 돈을 모아서 부담을 최소화해서 나중에 40평대 아파트에 실입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40평대 아파트를 매수한 이유가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곧 K씨의 3남매는 모두 사춘기에 접어듭니다. 누구나 유별나게 겪는 사춘기 때 독립된 공간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몇 년간 더 모아서 부담을 최소화해서 40평형대에 이사를 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아이들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환산되지 않는 더 큰 행복이자 이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언은 부동산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선택을 해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선택을 믿고 순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집을 매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보고 만약 팔리지 않는다면 순응해야 할 것입니다. 고민한다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에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은 해당 물건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했다면 바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자신의 선택을 믿고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면 해당 아파트는 전의 가격을 회복하고요. 그 이상으로 우상향해서 가격이 형성돼 있을 것입니다. K씨 자신의 고민과 또 자신이 고민해서 선택했던 그 선택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